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정재훈 약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멀어졌죠 조금. 정재훈 약사 가까이 하고 싶은데 멀어져가지고. 근데 좋은데요? 네. 그죠? 훨씬 밝아진 조금 것 같아요. 돈 좀 들였습니다. 그럼 돈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예, 이게 뒤도 이거 진짜 모니터. LED. 그렇습니다. 예. 세상에 멋있네요. 돈으로 안 되는 건 진짜 예. 없고요. 이건 돈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예. 그건 돈이 조금 더 있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항상 돈으로 다 된다. 네. 그리고 사장님도 칭찬할 때는 다 요즘 돈으로 하는 거지 말로 하지 마라. 그럼. 그런 말도 있고. 자, 오늘은 이제 예. 약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약. 우리가 알아야 할 약 이야기. 네.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보죠?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아닌 쪽으로 가고 있고요. 예. 이번에 사실 조금 그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조금 조용히 지나갔는데 예. 돈하고도 좀 관련이 된 이야기. 예. 미국의 이제 감기약 이야기입니다. 코감기약. 미국의 코감기약. 네. 근데 우리나라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코감기 있죠. 코감기약이 코감기 걸리면- 이 미국의 코감기약이 우리나라에 수입돼서 팔려요. 아, 제네릭이. 브랜드 네임. 그냥 그 약 그대로. 예. 그 이렇게 차처럼 마시는 감기약. 나 뭔지 알아요. 네. 예. 감기 뭐 걸렸을 때 뭐 그거 되게 맛도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그 맛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차처럼 이렇게 티로 해서 먹는 맞아요. 그거죠. 예. 그 상품명 얘기해도 되나요? 얘기해도 예. 됩니다. 테라플루. 맞아요. 테라플로 맞아요. 이게 이제 사실 감기철에 예. 제법 인기가 있는 감기약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품절이 잘 돼요. 이게 수입이 되는 약이다 보니까 예. 미리 좀 이렇게 쟁여놓지 않으면 저도 예전에 약국할 때는 미리 좀 사서 이렇게 쟁여놓지 않으면은 이게 품절돼요. 그런 약인데 이 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면 이제 코막힘을 완화해주는 약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예. 이 감기약에. 예. 근데 지금 그 성분이 미국에서 판매된 게 벌써 50년이고, 그리고 뭐 이제 사실 문제가 제기된 게 한 20년, 16년 정도 됐는데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50년 동안 팔았는데요? 효과가 없다고? 네, 효과가 없다고 FDA 그 일반의약품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효과 없다. 그럼 아니, 예전에는 왜 왜 효과가 효과가 있었다고 있었다고 했어요? 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FDA가 뭔가 다 그 실험 결과도 내지 않습니까? 네. 임상 뭐 1, 2, 3, 4 다 하고 효과 있네. 논문으로도 입증됐네. 그래야 약이 나오는 나서 약이 나오는 건데 예. 그때는 왜 허가를 내줬으며 50년 지나서 왜 달라졌습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여러 가지 그 맥락이 있는데요. 예. 배경이 굉장히 좀 재밌는 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요. 제일 좀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이제 인기 있는 감기약이지만 미국에서는요. 요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이 무려 250종이 넘고 약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들어가는군요. 성분인 거야. 다 들어가. 네, 예. 거의 뭐 대세가 된 약 성분이고 어. 작년에만 이 약을 팔아서 제약회사 번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2조 3천억 원. 미국에서. 그러니까 뭐 그냥 걸렸구나 생각되면 다 이거 먹는 거구나. 판피린이지 판피린. 감기 판피린에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들어있어요. 아, 그거 안 들어가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음해였습니다. 음해. 미국에서 아무튼 이게 연간 판매액이 이 종류의 감기약이 한 18억 달러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로 2조 3천억 원인데 우리나라에도 이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허가 받아놓은 품목만 한 100종이 되고요. 세상에. 네, 실제로 뭐 이름이 있는 회사에서 만든 감기약에도 보시면 요 성분이 들어있어요. 페닐에프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예. 페닐에프린. 네. 네. 그약 이름은 참 되게 어렵잖아요. 예. 근데 아무튼 효과 없는 약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집에 있는 코감기약에 이 성분이 들어있는지 뒷면 보시고 네. 근데 효과가 없다는 거니까 버릴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럼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좋을 게 그래도 뭐 없죠. 효과 약효가 없는 없는데 약을 뭘 뭐 맛있습니까? 영양이 많습니까? 뭐 그러니까 도대체 그거 왜 먹어요? 혹시 뭐 그 약의 부작용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머리카락이 난다든가 피부가 고와진다든가 그러면 또 몰라. 그런 효과도 없어요. 이거는. 그 왜? 이 약은 사실 약 자체가 약 성분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예. 먹는 약일 때가 효과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먹으면 이게 장에서 흡수되잖아요. 네. 장에서 흡수가 되기 전에 이미 장에서 대사를 시켜버려가지고 약을 100을 먹으면 38%만 들어옵니다. 예. 이건 네. 너무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것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고 사실 그래서 이거 효과 없는 것 같다. 그럼 새 알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요. 네. 이거 지금 용량으로는 효과 없으니까 더 먹어라. 더 먹는 게 효과 있는지 연구를 해봐라. 라고 이제 청원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 그 플로리다 대학교에 그 당시에 그 교수로 있었던 분이 교수면서 약사인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거를 뭐 국회의원한테도 이제 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FDA에다가 좀 당신이 대신 찔러달라고 해서 이제 2006년에 그 청원이 들어갔고 2007년에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결론을 내려요 한번. 효과 그 있냐 당시에 없냐? 효과가 있다고. 11대 1로 효과 있는 쪽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왜 의견이 왜 갈릴 수가 있죠? 효과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왜 의견이 갈립니까? 네. 그게 뭘 데이터를 보는 뭐 그 기준이 좀 다른 게 있나요?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게 일단 맞고요. 예. 기준이 다른 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당시에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린 거는요. 네. 코에다가 코 속에서 공기가 얼마나 흐름이 원활한지를 예. 기계로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로 보니까 분명히 코가 막히면 이제 공기가 저항이 더 심해지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공기 저항이 코 속에서 좀 줄어들더라. 그래서 이건 효과 있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결과를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내놓은 곳이 딱 한 군데예요. 예. 이게 뭐 여러 군데에서 이제 시험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똑같이. 한 군데만 뭐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연구소에서만 여기 효과가 있는 연구 결과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미 이거 데이터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거 기계로 측정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의문이 제기가 됐었는데, 근데 미국이 의외로 효과에 대한 거에 정부가 별로 그 당시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맥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당시가 어떤 때냐면 이게 지금 2006년, 2007년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브레이킹 배드 보셨나요 혹시? 넷플릭스의 굉장히 유명한 미드인데 제목은 압니다. 보진 않았습니다. 보진 않으셨군요. 예. 예. 그 보시면 굉장히 빠져드는 그런 드라마인데 예. 브레이킹 배드 지금 자료화면 첫 번째 자료화면 보시면은 예. 이게 이제 브레이킹 배드 장면이에요. 예. 저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는 거리의 실험실에서 저렇게 이제 그 어떤 뭐 흥분제, 마약 이런 거 이제 만드는 그런 불법적으로 그런 예. 사람들 많은데 이분들이 뭘 가지고 저걸 만들었냐면 감기약, 그 중에서도 코감기약 있잖아요. 예. 코감기약 속에 들어가는 특정한 성분 이걸 가지고 저걸 만드는 장면이에요. 실제 이게 마약을 만드는 거요? 이 드라마 장면은 이건 예. 2008년이거든요 지금. 예. 그러니까 2008년도가 어떤 때냐면 실제로 미국에서 감기약을 사다가 거기서 마약을 추출해서 성분 추출해서 네네. 아하. 그러니까 그 코감기약 성분이 그런 식으로 마약을 합성하는데 사용을 한다라는 게 알려지면서 예. 철퇴를 맞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필요했던 때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하. 그 철퇴를 맞으면서 이 약이 완전히 퇴출이 된 건 아니었는데요. 퇴출이 되다시피 한 게 뭐냐면 그 다음에 그 약국 사진을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예. 네, 약국 사진이 네. 다음 사진 다음 거 한번 넘기셔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 약사님이 넘기시면. 요게 이제 네. 미국이나 캐나다 약국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네. 예? 약국. 슈퍼마켓처럼 되어 있죠. 약을 밖에서 집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건강기능식품 섹션인데 예. 밖에서 그냥 소비자들이 집어가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슈도에페드린이라고 하는 그 감기약 성분은 이걸 대량으로 이렇게 밖에 놔두면 대량으로 사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량으로 사서 아까 그 브레이킹 배드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트럭에 뭐 넣고 추출. 그런데 가가지고 추출할 수 있으니까 예. 이걸 이제 장부에다 적어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건 약사한테 가야지만 줍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하인드 카운터라고 그러는데 비하인드 카운터라고 해서 바깥쪽에는 이게 지금 약이 진열된 것처럼 보이지만 진열이 안 돼 있고 종이 조각만 있는 거예요. 저 빈통 가져가면 아하. 준다.
네, 그래서 종이 이 종이 조각에 있는 것처럼 저기 가서 약사한테 카운터에서 달라고 하면 그러면 달란다. 예. 그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이름 적고 주니까요. 예. 제약회사들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코감기약 시장이 이게 무슨 뭐 10억 원, 100억 원 이 정도 시장이 아니고 2조 3천억 원짜리 시장이잖아요. 아, 그렇지. 박살이 났겠네. 그럼 누구나 코가 막히지. 감기 걸리면. 박살이 날까봐 걱정을 했던 거죠. 예.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약국에 와서 약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약사한테 달라고 해서 사가는 그걸 선택한 제약회사들도 있었어요. 예. 어차피 효과 있으니까 이렇게 사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대세가 미국에서는 저런 슈도에페드린 성분이 들어간 감기약이 이제 뒤로 밀려나니까 예. 아, 이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 약 감기약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페닐에프린이라고 하는 고성분을 넣은 걸로 대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아, 그러니까 요번에 문제 효과 없다고 논란이 되는 이 페닐에프린 이전의 코감기약이 저렇게 마약과 연계돼서 네. 그래서 퇴출되었으니까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던 때라서 이 맞아요. 녀석이 효과 없다고 하면 아주 그냥 골치 아파지는 약간 그런 인류는 상황이었어요. 코감기약이 당분간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당시에 거예요. 좀 밀어줄 만한 야 없어도 있다 없어도 넌 있어야 돼 그런 분위기였군요. 육성 회장 아들 같은 코감기약이었다. 약간 그런 측면에 일단 하나가 있어요. 아하. 그 실제로 이제 사실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문제 제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들어준 거죠. 그냥 막 통과가 됐군요. 네. 아, 눈치 없이 지금 여기다 시비 걸면 어떡해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부 감각 진짜 FDA가. 없어. 와.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게 다는 아니었고요. 예. 또한 그 두 가지 문제가 사실 더 있었는데 예. 하나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걸 허용을 해줘야지 제약회사들이 조금 그래도 야 우리 너무 손해가 심각해 할 때 이제 정부가 약간 은근히 들어주는 거죠. 그런 게 예.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에서요. 우리가 이제 이게 오늘 사실 되게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예.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뭔가가 약으로 판매가 되면 당연히 미국 정부든 한국 정부든 효과가 입증이 됐으니까 약으로 팔리게 놔두는 거다. 예.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효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뒷전입니다. 예? 효과는 뒷전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앞전이? 앞전은 뭐냐면 네. 안전성에 대한 문제. 안전성이요? 아, 네. 뭐 그것도 중요는 하지. 네, 정부가 더 많이 신경을 썼던 거는 뭐 그거는 미국, 한국 할 거 없이 뭐 다른 뭐 유럽의 어떤 나라들, 뭐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아, 예. 부작용 없는가. 안전성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아. 약을 썼을 때 예. 효과가 없다는 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아요. 예. 생각보다. 이번에 감기약도 그렇게 들고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약을 먹고 누가 죽었다. 그럼 난리 나지. 난리가 났죠, 실제로. 예. 미국에서요, 사실 미국의 FDA하고 관련된 그런 식품의약품, 화장품 관련 법령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이게 1938년입니다. 네. 왜 1938년에 이런 법안이 이제 규제 법령이 통과가 됐냐면 우리가에서 그 바로 앞에 1937년에 항생제 물약을 만드는데 예. 독성이 있는 용매를 써가지고 네, 그러니까 안전성이 입증이 안 된 용매를 써서 107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야. 미국에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로 다음에 의회에서 안 되겠다. 약은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된 거고. 근데 그때도 효과에 대한 거냐? 그게 아니고 안전성. 아니 안전성이 중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학사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데 그 물 예를 들면 맹물이다. 안전하죠. 근데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을 주고 이건 약이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 우리가 이제 약이 사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약이 오래된 약이 있고,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역사가 오래된 약이 있고, 예. 뭐 아스피린처럼 그 다음에 역사가 짧은 약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전에 제가 나왔을 때 이제 소개를 했던 그런 뭐 GLP-1 쪽 그런 호르몬 흉내는 예. 기반 치료죠. 예. 역사가 짧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뭐 20년 예. 돼서도 짧은 걸로 간주하거든요. 그러면 100년 뭐 역사가 된 아스피린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역사가 짧은 약이 더 위험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예. 그런데 반드시 그렇진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100년 전에 또는 뭐 70년 전에 50년 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쓴 약이 예.
안전성 검사가 충분치 않았을 수도 있어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예전 거는. 네. 그러니까 예전에 통과된 약은 예. 예전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느슨한 기준에서 이게 통과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걸 잘 솎아내야 되는데 예. 사실 미국에서 이제 이게 솎아내지게 되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린 게 예. 이게 이제 지금 미국에 대한 걸 다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느슨한 게 예. 우리나라는 애초에 이 현대 의학학이라는 것 자체가 미국 통해서 들어오고 일본 통해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예. 이게 되게 많이 섞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2000년부터 의학 분업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혼재돼 있고 섞여 있고 그런데 미국의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미국은 그래도 그래 FDA가 어떤 데인데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맨날 TV 틀어보면 이거 FDA에서 어쩌고 저쩌고 예, 이렇게 예, 나오잖아요. 예. 네, 그런데 미국의 FDA에서 아까 안전성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성의 효과가 이제 효과도 입증해야 된다. 한 게 1962년이에요. 안전성을 처음 신경 쓰기 시작한 게 효과가 이제 더 안전성은 1930년대에 이제 법이 만들어졌는데 아. 거기에 야 너네 효과도 입증해야 돼. 한 게 1962년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네. 누가 뭘 가지고 약이라고 팔더라도 안전성만 입증되면 되는 거였네. 심지어 그건 안전성도 신경 안 쓰던 시절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안전성은 꼭 해야 돼. 안전한 거라도 좀 팔아라. 그러니까 모래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해서 모래를 파는 건 좋은데 그거 가지고 사람 탈나게 하지는 말아라. 근데 결국 그랬다는 거네요. 근데 효과가 니네가 있기는 있니? 잠깐 갖고 와봐 한 게 1960년이라고요? 네, 62년.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와. 사실 그조차도요. 사건이 하나가 큰 게 터졌어요. 예. 그렇지 않았으면 이것도 개정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게 뭐가 터지냐면 예. 서유럽 쪽에서 독일 하면 또 우리가 제약에서 알아주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베링거 링게라. 네. 예. 바이엘. 네, 어. 그렇죠. 다 독일에서잖아요. 예? 네. 독일에서 탈리도마이드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뭡니까? 탈리도마이드. 이게 원래 뭐 어떤 약이냐면 수면제면서 임신했을 때 여성들이 예. 입덧을 이제 그 완화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안전하다. 엄청 많이 먹은 거예요 이 약을. 아하. 그런데 기형아가 태어나요. 이거는 안전성 테스트가 잘못됐네요.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형아가 그때 12,000명 이상 태어나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나고. 아이고야. 아니 안전성 테스트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실 동물 실험만을 하고 그러니까 동물 실험을 어떤 동물로 하느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굉장히 엄격해진 거예요 이때부터. 세상에.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놔라 이제. 근데 이게 미국은 여기서 비껴납니다. 미국은 그 당시 FDA에서 담당자가 이거 뭐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약을 승인을 안 해줬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바람에 기형아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약이 안 팔렸으니까. 네, 안 팔렸으니까. 우리나라도 이 약이 아마 판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미국 눈치를 봐서 그랬는지, 예, 뭐 예. 아니면 담당자가 훌륭한 분이 계셔서 그랬는지. 근데 아무튼간에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는 안전성 더 세게, 더 확실하게 근거를 내놓고 효과 입증해라. 예.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법안은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도 또 그렇잖아요.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고 뭐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해도 관행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관행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법 통과시키는 분들이 공무원 충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인력이 모자라니까 예.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죠. 일일이 깐깐하게 보기가 어렵습니까? 보기가 그러니까 어렵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결국은 지난달에 아까 그 코감기약 성분이 효과 없다 예. 이렇게 발표가 됐잖아요. 그게 사실 코로나 덕분입니다. 그게 코로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코로나19 때 이걸 이제 미국에서 겪으면서 야 이거 FDA 식품 의약청을 예. 이대로 놔둬가지고는 안 되겠다. 충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원을 더 많이 뽑게 해주고 예산을 거기다 좀 더 많이 편성을 해주고 코로나 때? 네, 왜요? 코로나 때. 왜 하필 코로나 때? 코로나 때 뭐 코로나 수요가 때문에 많으니까 그런 수요가 거예요, 많으니까 사실. 뭐 약에 대한 수요도 많고 다양한 약들이 코로나 약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니까 그리고 이제 공공 의료를 조금 더 이제 강화해야 되고 해야 하니까. 되겠다. 그래서 충원을 해놓으니까 이제는 이런 약효에 대해서 누가 의문을 제기하면 살펴볼
직원들이 이제 있는 거죠. 저거 약효 없는 것 같아라고 하면 어디 한번 복가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동안 끊임없이 민원이 있었는데 책상 서랍에만 넣어놨다가 직원이 없어서 네. 근데 직원이 좀 생기니까 아 요즘 이런 일도 있었네? 하고 들여다본 사람이 있었던 거네요. 근데 들여다 보니까 약효가 없더라.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사실 2006년부터 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을 제기를 했었던 예. 그 레슬리 핸들레스라고 이제는 그 사이에 나이 들어가지고 명예 교수로 은퇴하셨어요. 예.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내가 진짜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 뉴스를 보고. 드디어 근데 이제 드디어 이렇게 된 거는 진짜 그야말로 코로나 때문에 인력 충원을 하면서 FDA가 이제 조금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유가 그러면 생긴 지금 그 거죠. 질문 있습니다. 오, 막 쏟아지겠는데 이런 약들?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도 네. 지금까지 오랫동안 먹었던 약이 그러니까 음. 우리는 상식적으로 오래된 약은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된 약일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안전성의 문제는 뭐 안전성- 오래 먹었으니까 검증은 저절로 됐죠. 또 약효의 문제. 근데 약효는 모르지 사실. 그러니까 1962년 이전에는 약효에 대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약을 만들어 팔았다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1962년 이전에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약 그 아무 효과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60년 전에 만약에 생겼으면 1962년 전에 만들어진 약이라면 그럼 다 의심해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미국에서는 이게 70년대 초에 그래가지고 법안 만들어지고 나서 살짝 솎아내긴 솎아냈는데 예. 아까 이제 그 레슬리 핸델레스라는 그 교수님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지난 50년 동안에 그 법안에 따라 가지고 약효가 입증이 안 됐다고 퇴출된 약을 본 적이 없다. 본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느슨하게 이 규제가 작동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저 이 약 네. 팔겠습니다라고 FDA에 신청하면 네. 야 어디 부작용 없는지 확인했어? 라고만 묻고 잘해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과거에는 그렇게 간 약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세상에. 거죠. 네. FDA가 그런 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또 워낙 옛날이니까 제도가 네. 근데 또 한 번 막상 팔던 약은 못 팔게 하기가 좀 그렇고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옛날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를 논란을 제기를 한 거는 2006년에 처음 제기해서 2007년에 이제 정식으로 청원에 들어갔었고 그때 심사를 했는데 11대 1로 효과 있다 이렇게 한 거니까요. 네, 심지어 그때 이제 FDA 쪽에 일을 하던 그분은 퇴임한 상태인데 지금도 효과 있다고 해서 효과 있다고 한 건데 왜 이러냐고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된 걸 보면은 제약회사 쪽하고 좀 관련이 있대요. 그러면 그 네. 코감기약의 경우에는 아까 그 성분 이름 뭐였죠? 페닐레프린. 페닐레핀. 그 에프린. 페닐레프린. 그거는 이 약물 자체의 효과가 없는 것보다 지금 나온 문제는 먹어서 효과가 발현되긴 어렵다.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코에 뿌리면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까지 아. 가기 전에 약이 다 사라져 버리네 이런. 아, 뿌리면 괜찮다. 뿌리는 약으로는 효과가 있고요. 예. 먹는 이게 또 약으로는. 수술실에도 쓰는 약이에요. 수술을 할 때 이제 환자가 갑자기 혈압이 확 떨어질 때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약은 이제 기본적으로 코 막힌 걸 뚫어주는 약들이 혈관 수축시켜주는 약들이에요. 그럼 그렇게 혈압이 올라가는데, 높아지겠네요. 네, 그래서 예. 수술하다 혈압 확 떨어지면은 이 약을 주사하면은 효과 있어요. 혈압 올라가요. 그러니까 약 자체는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먹을 때? 먹는 약으로는 먹어서 대장에서 흡수되는 건 안 된다.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이거를 그래서 2007년에 결론 내렸을 때 그 FDA 자문위원회에서도 이게 10mg의 효과가 좀 모자라다고 하니까 용량을 좀 고용량을 좀 연구해 봐라 했거든요. 네. 근데 제약회사에서 진짜로 이제 이걸 팔아보려고 고용량 연구를 했어요. 예. 그리고 10mg 가지고 안 되니까 40mg 한번 써볼까 했는데 예. 예. 40mg을 써도 안 되더라.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2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약국에도 이게 있거든요. 네. 코감기약에 보시면 페닐레프린 들어있는데 10mg 들어있어요. 아, 우리 집에도 저거 많이 있는데 저거 차처럼 타먹는 그러면 코감기약. 나 저 약 먹고 코 뚫렸는데 그럼 뭡니까 그거? 하는 분들은 그냥 플라시보였던 거예요? 네. 이야. 아니면 이제 나을 때 돼서 그렇지. 어. 나할 때 푹 자고 일어났더니 저절로 나았네. 뭐 이런 거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플라시보만큼 효과가 있어요. 그거 없는 거죠. 거죠. 그거 없는 거죠. 그렇지, 이번에는 그래서 기준을 바꾼 거거든요. 이게 예. 2007년에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놓고 예. 왜 이번에는 효과 없다고 결론을 내렸느냐? 기준을 바꾼 거예요. 2007년에는 코어에 뭐 이렇게 공기 저항, 공기 흐름 이런 거를 봤는데 예. 기계적으로 이번에는 이거 약을 주고 한쪽에는 약을 주고 한쪽에는 가짜 약 플라세보를 주고요. 환자들한테 이거 좀 뭐 나아지셨어요? 효과 있느냐? 네. 어. 그랬더니 나아졌다고 하는 그 대답이 답변한 그걸 보니까 플라세보하고 진짜 약하고 정확히 똑같다. 똑같아요. 그 아무 효과가 없었던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먹고 나가지고 돈 가짜 썼으니까. 약, 그 가짜 약이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뭡니까 그 가짜 약이? 가짜 약은 그냥 설탕. 설탕이. 그러니까 설탕이 코막힘에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 우리는 모든 걸 의심해 보자고요. 그동안 가짜 약을 항상 설탕 덩어리로 만들어서 설탕이 만병통치약이 알고 보니. 그 설탕이 의외로 좋은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이게 플라세보라는 게요. 예. 어떠냐면 가짜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서 나타나는 플라세보 효과도 있는데 거기에 예. 대한 것만 연구를 하는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심지어 이거 가짜 약이다, 설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줘도 그래도 효과가 있어요? 나타나요. 와. 그러니까 진짜 대단. 이게- 설탕이 진짜 대단한 걸지도 몰라. 우리 아직 인류의 발명이 충분치 않았을 수도 있어. 그래. 그래요? 그건 그러니까 또 왜 이게 그래? 우리 뇌가 어. 실제로 그렇게 믿는 순간 어떤 근데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는 실제로 어떤 질병이 치유가 된다든지 예. 하는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뇌에서 느끼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심지어는 예를 들면 파킨슨병 치료제 같은 그런 경우는 이 뇌랑 관련되니까요. 네. 똑같은 약을 이거 한 알에 10,000원이라고 하고 드렸을 때하고 한 알에 10만 원이라고 하고 드렸을 때하고 환자들이 느끼는 약을 약효가? 정도가 그것도 달라요? 차이가 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야, 세상에. 진짜 마음 먹기 달렸구나, 사람. 네, 사람은 다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이런 수많은 종교가 있잖아. 이게 다 설득이 되고 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사님 알겠습니다. 그럼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네. 예, 말씀하시죠. 이게 사실 우리나라하고 직결이 되는 문제가 몇 개가 있거든요. 뭐예요?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판매되고 있는 약이 다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네, 요게 이제 의문이 항상 제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매우 제기가 되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반 의약품에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처방약을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사 먹는 거 말고 네, 의사가 의사가 처방한 처방약. 것도. 네. 그럼 여기서 긴급 질문이 네. 있습니다. 플라시보의 반대로 내가 약을 처방해서 먹었는데 의심이 생겼어요. 지금 오늘 정주현 약사님이 하신 말씀 듣고 약들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 라는 의심이 생기면 효과가 떨어집니까? 효과가 떨어질 심리적 수도 효과로. 있겠죠. 있죠.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거에 더해가지고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요. 그 마이너스 2보 효과라고 합니다.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실제로 용어가 있어요. 실제 노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플라시보 효과는 어. 나는 이걸 먹고 어떤 유익을 얻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거든요. 네. 노시보 효과는 뭐냐면 난 이거 먹으면 해로울 해를 거야. 입을 거다. 그래서 실제로 약을 주면요, 이게 가짜 약인데도 그 약을 주면 뭔가 아픈 것 같고. 뭔가 아픈 것 같고.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왜 저기 밀크쉐이크 못 예.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 유당 불내증 있어가지고 유당이 들어있으면 이제 배가 아프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한테 실제로는 포도당을 캡슐에 넣어가지고 주면서 이거 유당이라고 하면 또 배가 아파. 잠시 후 배가 설사나요? 그래. 희한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어. 유당 불내증이 없어요. 우유 잘 마시는 분이에요. 예. 그분한테 이거 유당이라고 하고 캡슐에 넣어가지고 주잖아요. 어. 배가 아프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저도 그래요. 제가 계란 잘 못 먹는데 계란이 명확하게 써 있으면 이상하게 잘 못 먹고 계란이 녹혀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들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먹으면. 계란을 내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확인하는 순간 속이 니글니글한데 확인 안 하고 그냥 먹으면 괜찮다. 괜찮아요. 그 심리적인 거지. 그럼. 완전 심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취약하다는 걸 아니까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어떤 그런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회사들, 판매업자 이런 분들이에요.
이거 좋아해요 하고 그냥 파는 거예요. 건기식. 그래서 이제 지금 자료화면 제가 띄워드린 거 보시면 예. 네.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보는 그런 종편 방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네. 거에 GRAS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요? 네.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반복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거기 출연한 전문가들이 GRAS가 뭐냐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미국 FDA에서 GRAS를 받았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와 이거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그 GRAS라는 건 뭐냐면 네.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간주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General Recognized Safe고 약일 때는 거기에 Effective가 붙어요. 약의 일반적으로, 경우에는 E까지. 일반적으로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길래 효과가 있다고도 합디다. 그거네요, 그렇죠. 그냥. 네. 저걸 왜 표기합니까? 그럼 책임도 못 질 표기를. 약인 경우에는 저걸 이제 저렇게 표기를 하면 효과에 대한 것도 얘기 나오긴 나오는 건데요. 예.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GRAS거든요. 이펙티브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 사실은 저거 진짜 애매한 건강기능식품 표현이다. 미국이 사실 아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것도 따지질 않아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국민들, 특히 연로한 분들일수록 예. 미국 FDA 얘기만 나왔다 하면 믿어. 먹고 들어가 일단. 아니 그리고 미국은 무슨 비타민도 야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얼마나 깐깐하게 받겠니? 그쵸. 하면서 미국에서 나온 거야? 그럼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저 GRAS는 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효과에 대한 게 아니고 안전성에 대한 거고요. 그래서 예. 식품 원료에 대해서 GRAS는 설탕 GRAS입니다. 그렇지. 네. 안전하지. 당연하죠. 예? 그다음에 MSG GRAS. 그렇지. 어허. 그러니까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누가 이렇게 방송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면서 이거 GRAS를 FDA에서 받았습니다. 이거는 설탕 들어있었어요. 효과에 대한 얘기는 1도 없는 거예요. 1도 없고. 네. 그럼 그냥 안전하다는 그 안전하다. 인증은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인증도 아니죠.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거죠. 인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럼 그냥 safe라고 쓰지 왜 recognized 뭐 하면서 왜 한 발 빼요? 남들이 그러길래는 왜 붙입니까 거기에? FDA가. 뭐 자기들이 보기에 약간 이렇게 해준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FDA에서 그렇게 한 걸 가지고 특히 이거를 제일 많이 써먹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건강기능 식품을 판매하는 분들이 정말 이거 뭐 오늘 밤에도 그렇고 내일 밤에도 그렇고 종편의 방송들 틀어보시면 이게 사실 다 협찬 방송이잖아요. 예? 전부 이걸 들고 나요, GRAS를. 근데 이거는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미국은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기능성을 뭐 이렇게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이런 제도가 아예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미국에서 파는 영양제는 뭐예요? 그냥 파는 겁니까? 팔고 싶으면 다 팔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약만 관리하고 네. 약 이외에는 네 마음대로 팔아. 네, 사는 약만 사람이 관리해요. 사고 싶으면 네. 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코인 같은 거네, 코인. 가끔가다 보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뭐 아주 해롭다는 증거만 없으면 알아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요 어느 정도냐면 이게 1994년에 식이 보충제 이제 다이어터리 서플리먼트에 대해서 법안이 통과가 됐거든요. 예. 그 법안 내용이 뭐냐면 식이 보충제라는 걸 누가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여기에 질병을 치료 예. 또는 뭐 치유 예. 또는 뭐 진단 예방한다 이런 문구만 안 쓰면 그러면 팔아도 된다. 뭐 이제 무슨 얘기냐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 써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자들이 건강에는 보기에는 설탕도 도움이 되지. 도움이 돼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건 얼마든지 돌려서 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먹으면 낫겠는데 하는 느낌 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문구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야, 진짜 허술하네 네.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94년에 그러고 나서부터는 예. 사실은 미국의 식이보충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편차가 큰 거죠. 물론 좋은 제품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편차가 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깐깐할 걸로 네. 얘기해. 그렇지. 그냥 좀 햄버거 같은 건데 네. 그 분류상으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서
미국에서 하는 거는 다 옳다고 받아. 미국에서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돼라고 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뭐요? 무차입국 매도. 왜 여기서 갑자기 그게 나와요? 아니, 그건 미국에서는 오케이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대 그래도. 그거 말고는 다 오케이입니다. 아니 근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깐깐하게 돼 있죠. 미국보다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해서. 건강기능식품 제도 자체는 조금 깐깐하긴 한데요. 그 문구 자체는 네. 그래도 함부로 막 못 쓰게 돼 있는 걸로 네, 들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면에서 조금 깐깐하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어떤 게 있냐면 그 제도를 만드는 바람에 예. 우리나라도 사실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게 너무 많으니까 예. 특히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성 정도만 정부에서 봤었어야 되는데 아 이것도 또 이거를 효과까지 정부에서 예. 기능성을 뭐 인정을 해주고 이런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야 정부가 나서서 저거를 인증을 해줄 일이야?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건강기능식품 성분이 해외에서는 효과가 있냐 효과가 없냐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결론을 내린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버젓이 등급을 뭐 2등급이든 3등급이든 기능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정부가 나서서 효과를 인정해 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사실 이제 그 제도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지까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들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왜 일반 의약품에 들어있는 성분 하나도 이거를 70년대 승인을 해주고 나니까 이거를 다시 이제 아직 완전히 퇴출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FDA 자문위원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거고 이게 뭐 이제 소비자 공청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결론 내는데 시간 걸릴 텐데 이게 50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떤 건강기능식품 성분을 문제가 있다. 한번 인정을 해줬다가 이걸 퇴출시키려고 하면 그 문제 이제 소송 문제가 있죠. 문제고요. 그 공무원들은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누가 이거 해줬냐부터 따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제로 사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분이 이제 김태민 변호사라고 식품 관련된 그것만 또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가 있어요. 그분은 아예 이제 전공 쪽이 그쪽이어가지고 그런 건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기고한 글을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사실 그분이 문제 제기했던 게 키성장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엄청나게 팔잖아요,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게 근데 사실 아이키커 뭐 등등등. 키성장에 대한 거는 여러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진짜 많이 했어요. 효과 있는 거 아니다. 네, 왜냐하면 밥 한 술이랑 다를 바 없다. 네, 3개월 동안에 무슨 뭐 3mm인가 굉장히 조금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그걸 재평가를 하겠다 해서 재평가를 했었어요. 그 기간을 그 2배로 늘렸는데 기간을 더 늘렸는데 키가 차이가 더 줄어들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효과가 입증이 안 되는 거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은 전문가가 했는데 이게 결국은 또 다시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김태민 변호사 같은 경우는 글로 딱 그렇게 이거는 식약처가 그냥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거다. 그렇죠. 이제 소송이 두려워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소송을 하게 되면 그동안 그렇죠. 비싼 약 먹은 소비자들이 아니요, 이제 일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퇴출시키려고 하면 기업이 소송할까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건 효과가 없다는 데이터 때문에 퇴출시킨다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아무튼간에 뭐가 두려워서 그런 거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하는 글도 썼고, 그거를 수많은 전문가들이 같은 말을 했는데도 우리나라도 사실 조금 미국에서 돌아가는 거나 우리나라에서 돌아가는 거나 약간 이게 엄청난 차이점은 보이지 않고 유사점이 좀 많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말씀 주신 것 중에 효과 없는데 효과가 있다고 인정 분류가 되어서 처방되건 혹은 일반 의약품으로 팔리는 것들이 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건강식품으로 넘어가면 진짜 이 논쟁은 너무 뜨겁다. 너무 많죠. 효과 없는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 맞아요. 으로 요약되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약사님이 하시면 그냥 그 따라가겠습니다.
약사님들이 평소에 뭐 먹는 게 뭐예요, 그럼? 그래서 저는 뭐 먹는 게 별로 건기식 없죠. 비타민 하나도 안 먹어요? 예. 네, 저는 안 먹습니다. 안 먹습니까? 네. 비타민은 먹을 거 아닙니까? 비타민. 아니 이제 제가 사실 종합 비타민 먹어야 되는데 예. 열심히 안 챙겨 먹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사용 기한이 너무 오래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막 변색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태거든요. 아참 저도 저희 집에도 그 영양제 유효기간 지난 거 있는데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됩니까? 아니면 난 먹어도 될 것 같아. 어떻습니까? 될 것 같은데. 그 이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네. 미국에 이제 그런 식으로 유효 기간이 지난 게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곳이 미 군입니다. 군대. 군대. 예. 네. 그래서 군대에서 이거를 이제 그 연구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뭐 5년, 7년 이렇게 사용 기간 지났냐, 예. 이거 안전한지 좀 봐달라 맡겼어요. 맡겼더니 대부분의 약이 뭐 유효 그 표시되어 있는 사용 기한에서 막 네. 5년, 6년, 7년 지나도 말짱한 거야. 와, 그렇지. 그럴 것 같아. 그 상할 게 없잖아요, 약이라는 게. 그렇기는 한데, 그렇기는 한데, 그리고 사실 이제 약의 경우에는 어떤 거 문제가 안 되냐면 이제 일부 아주 극히 일부 항생제 같은 걸 제외하면 대부분의 약은 이게 오랫동안 둔다고 해가지고 독성분이 생겨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생기는 거는 뭡니까? 그 대신 주의해야 될 효과가 거. 떨어진다는 거죠. 효과는 떨어진다. 그래서 약의 사용 기한을 정할 때는 이게 90% 이상의 약효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90% 이상으로 약 성분이 남아 있을 정도를 계산을 해서 이제 그거를 기한을 정하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는 약을 뭐 5년이고 10년이고 보면서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가혹한 조건에서 온도를 막 이렇게 높이고 이렇게 습도도 높이고 그런 가혹한 조건에서 이걸 했을 때 얼마나 지나면 성분이 이제 90% 밑으로 떨어지는지를 봐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유효 기간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건 뭐 따라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예를 들어서 뭐 아세타미노펜, 진통제, 타이레놀 같은 거 이런 게 뭐 이제 사용 기한이 좀 지났다. 환경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냥 어차피 머리 아파서 먹는 건데 그냥 그냥 먹죠. 그냥 버리면 환경 문제니까 내 몸에 넣자. 그렇죠. 먹고 죽는 거 아니니까. 근데 네, 이제 네. 제가 약사로서 그거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할 수는 할 없어요. 수는 없고. 그렇지. 저는 사실 오늘 그렇죠. 요거 이제 방송하기 전에 아까 제가 그 페닐레프린 성분 들어간 감기약이 집에 있더라고요. 예. 네. 먹었어요? 효과도 근데 없다는데. 사용 기한이 좀 지났어요. 한 2년 정도 지난 것도 예, 있는데 예. 그 맛있거든요. 타서 마시면은. 그거 좋아하십니까 그거? 뭐 그 설탕도 들어있고 그래서 달고 새콤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예. 버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한 5번 정도 이렇게 마셔보고 테스트를 했는데 예. 아주 진짜 눈곱만큼 코가 뚫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야말로 감기 끝물에 다 나았는데 코 속에 아주 살짝 부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만큼만 뚫리면 좋겠다 할 때 그걸 한 잔 마시니까 정말 눈곱만 약을 먹긴 먹었네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효과는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거를 코감기약이라고 파는 건 좀 그렇다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 그럼 다른 코감기약은 없습니까? 코 막힐 때는 지금까지는 이번에 약효 없다고 논란이 된 이거 말고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다 팔려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슈도에페드린 성분,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미국에 판매가 안 되는 메틸에페드린 성분 이런 코감기약이 있고요. 그런 거는 먹으면 코가 그냥 뭐 이렇게 눈곱만큼 뚫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뻥 뚫려요? 뚫려요. 완전 시원하게 뚫려. 무슨 성분이라고요? 그 슈도에페드린 성분, 그다음에 뭐 메틸에페드린 성분 이런 게 뻥 뚫리는데 그거는 뿌리는 거예요? 먹는 약이죠. 먹는 약이에요? 먹는 약으로 뻥 뚫려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또 좋다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그 슈도에페드린이 약간 이제 그걸 가지고 암페타민 합성하고 했던 거잖아요. 그 처음 마약 그 예전에 마약. 했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거를 단일 성분으로 된 거는 뭐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그거 말고 이제 다른 약이랑 같이 들어 있어서 추출하기 어렵게 돼 있는 걸 이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성분, 그다음에 메틸에페드린 비슷한 성분인데 우리나라 코감기약은 그래서 효과는 좋아요. 액티피드가 그거네요. 네, 맞아요. 효과는 좋아요. 지르텍. 지르텍에는 그냥 항히스타민제만 들어 있습니다. 액티피드가 이제 슈도에페드린하고 이제 그 항히스타민제하고 이제 두 가지 같이 섞여 있는 들어있는데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 액티피드 같은 감기약은 사실 오남용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마약 성분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약 성분은 안 들어있죠. 그런데 이걸 드시면 어떤 분들은 기분이 좀 살짝 좋아진다든지 코도 아니면 뚫리고 기분도 좋아지면 좋죠. 피로가 좀 풀리는 느낌? 오, 이런 좋네. 거 느끼는 분들이 있는 이름 거예요. 뭐라고? 좋네. 아니, 그래서 똑같은 식으로 약국을 하다 보면요. 매일같이 그 물약 감기약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박스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본인들도 알아요. 이게 예. 이제 자기가 여기 중독돼 있다는 걸 아시니까 예. 되게 미안해하면서 약국에 오시거든요. 예. 그리고 좀 이렇게 눈 안 마주치려고 하고 그러면서 오시는데 그분들은 뭐냐면 이 감기약을 먹으면 원래는 안 먹던 분이 처음 먹게 되면 이제 굉장히 졸려요. 항히스타민제 때문에. 예. 이분들은 거의 이제 여기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졸리지는 않고 졸리진 않고 마시면 기분도 세상에. 좋아지고. 그 피로백제 같은 거예요. 오. 계속 오남용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람을 좀 흥분시키는 거다 보니까 밤에 잘 때 잠이 안 잘 와요? 수가 없어요. 와. 자다가 새벽녘에 깰 수 있고 그냥 깨는 게 아니라 막 악몽을 꾸면서 깨고 식은땀을 흘리고 세상에. 심지어 막 귀신을 봤다는 분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응급실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실려가요. 귀신 봤다는 꿈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막 너무 무섭고 하니까. 그 연로한 분이. 그 굉장히 반응이 심하게 그렇죠. 나오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거는 되게 애매한 게 뭐냐. 우리나라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뭐 이 나라에 있는 약, 저 나라에 있는 약, 유럽에 있는 약, 일본에 있는 약, 미국에 있는 약, 우리나라 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초창기에 조금 느슨한 측면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과거에 좀 느슨하게 받아들인 약이 많다 보니까 정말 약이 많아요. 그런 성분이 메트레페드린은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쓰지만 미국에는 아예 승인이 안 돼 있어요. 어떤 그런 오남용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는 기준이 좀 애매모호한 면이 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약의 경우에는 조금 어떤 게 있냐면 오랫동안 썼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반드시 효과하고 안전성 면에서 더 뛰어난 약은 그런 건 아닐 아니다.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약을 생각해 보면 오래되고 제일 많이 먹는 약 두통약이잖아요. 진통제. 그 뭐냐?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계열과 네. 그 에드빌, 뭐 에드빌, 브루펜 이쪽 브루펜 계열. 그다음에 뭐 소위 납센, 진통 소용제 납센 뭐 계열의. 네. 그거는 괜찮습니까? 그쪽은 그래도 연구가 많이 돼 있고요.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게 연구 많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느슨했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아스피린만 해도요. 그 저용량으로 아스피린을 그거 뭐 먹으면은 무슨 뭐 암을 예방할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심장마비, 심근경색을 뭐 위험을 낮춰준다, 무슨 뭐 뇌졸중 위험을 낮춰준다 해서 병원에도 한 번도 안 가시고 상담 없이 그냥 본인의 스스로 드시는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막 몇십 년대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렇게 저용량으로 쓰는 게 건강한 일반적인 성인은 위험이 더 많다. 득보다 실이 많다라는 쪽으로. 내추럴 이런 거 네, 피가 안 멈추니까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드셔야 되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 번 쓰러졌던 분들, 뭐 한 번 뇌졸중이 있었다라든지, 한 번 뭐 심근경색이 있었다. 그런 위험 감수하고라도 차라리 그렇죠. 응고를 막는 게 나은. 네, 그러니까 한 번 분명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2차적으로 예방해야 되는 분들은 의사가 이제 그 처방에 따라가지고 드셔야 되는데 계속 아스피린 드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시청자분 중에도 아스피린 먹으면 코피 나더라는 분도 계시네요. 그거는 아스피린 부작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네요. 피가 응고 안 되는 쪽이니까 오히려. 맞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작용을 감당하면서까지 드셔야 되는 분들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워낙에 좀 느슨하게 그리고 연구 결과도 축적이 좀 안 돼 있다 보니까 마치 무슨 아스피린을 영양제 드시듯이 그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진짜 뭐 약은 함부로 먹을 게 뭐 하나도 없네요.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그거 어떻게 이걸 다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까? 그럼 뭐 먹을 때마다? 근데 뭐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뭐 그냥 여윳돈은 좀 있고 건강해지고 싶고 그래서 먹고 나면 또 그냥 뭐 기분은 뿌듯하고 그런 거라면 그냥 뭐 먹고 드시게 하면서 그게 또 경제도 살리고 그러는 거 아니냐. 건강기능식품은 사실 위험하진 않죠. 위험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드셔가지고 이렇게 사실 뭐 지갑에 좀 해가 되는 거지. 드셨는데 그럼. 그게 뭐 건강에 해가 되는 경우, 특히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 그런 우리나라 사실 미국보다 더 엄격하게 네. 식약처에서 그걸 예. 관리를 하니까 효과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많이 있지만 적어도 먹고 해를 입는 경우는 그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구나. 하지만 그렇구나. 생각보다는 그럼요. 미국보다는 적은 편이에요. 그래 그런 거는 건기식 말고도 뭐 책, 뭐 절에 시주하는 거 뭐 그거 많습니다. 효과는 없는데 그렇다고 특별히 해놓을 것도 아니고 그냥 돈 있으면 하면 나쁘지 않은 거 그런 거 많아요. 맞아요. 건기식 같은 거죠 뭐. 근데 이제 아까 이렇게 그 물어보셨던 것처럼 예. 네. 약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정보는 알고 계시면은 사실 집에서 뭐 왜냐면 예. 꼭 아프면 밤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약 성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약 이름이 다 영어로 돼 있고 예, 어렵다 어려워요. 보니까, 예. 자꾸 이제 거기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음. 기본적으로는 아까 물어보셨던 그 두통약 예. 요 정보만 타이레놀. 알고 계셔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아 그거요? 네, 예. 그래서 일단 타일레놀 성분, 아세타미노펜 너무 길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 성분은 해열하고 진통만 시켜준다. 네. 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에드빌 브루펜에 들어있는 이부프로펜 예. 요거는 소염, 그러니까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염증 가라앉힌다. 아 예. 해열 진통 플러스 소염. 그렇죠. 그것만 이해하셔도 아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예. 뭐 그런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저도 믿었었는데 그런 예? 분은 의외로 많더라고요. 소염 진통제는 기본적으로 해열 진통은 들어간 거예요. 어 네. 그렇죠. 예. 거기에 소염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소염제는 소염제라고 따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어디 상처 났을 때도 그 이브로펜 계열 먹으면 됩니까? 상처가 더 빨리 낫게 해주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근데 네. 이제 상처 부위가 예를 들어서 뭐 염증이 있다든지 염증이 생기거나. 만약에 그게 그 염증이 세균성이면 그거는 항생제로 치료를 해야죠.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염증을 좀 가라앉히는 데는 도움이 될 수 도움이 있죠. 되고.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해열 진통제, 소염 진통제 요 차이를 잘 몰라가지고 가장 많이 고통을 겪는 분들이 예.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우리나라 여성. 왜요? 여성분들이에요? 두통, 치통, 생리통. 네. 그 생리통. 생리통은 생리통에는요 기본적으로 타일레놀 성분이 효과가 떨어져요. 타이레놀 펜잘은 해열 진통제니까 네, 아세타미노펜은 먹지 말고 소염이 필요한 겁니까? 네, 왜냐하면 생리통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 원인이 명확하게 있거든요. 예.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게 문제예요. 아. 여성분들 생리통이 있을 때 예. 이게 만들어지는 걸 차단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줄여야 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뭐 나프록센 성분이나 이부프로펜 성분 같은 이런 소염 진통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있어요. 네. 진통 효과는 있는데. 다 진통 효과는 다 있는데 있는데 소염 효과는 같이 있는 게 중요하구나. 이부프로펜 쪽에만 있으니까 개보린 이런 거, 그렇죠. 에드빌 이런 거에는 개보린 있습니다. 에드빌. 그런 그 유죠.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거는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진짜 효과를 가지고 이걸 냉정하게 평가를 하면 네. 애초에 뭐 우먼 스타일레놀 예. 네. 이거를 지금 우먼 스타일레놀이라고 해가지고 생리통에다가 저렇게 허용을 해주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어. 그런데 아주 가벼운 생리통이다. 그럼 하면도 뭐 진통 괜찮겠죠.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그렇구나. 경우는 그걸로 효과 없는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누가 고생을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세타미노펜 성분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약을 찾으니까 이 또 약을 사러 심부름을 갈 때는 또 남편분들이나 남자친구 사러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럼 아세타미노펜이 이부프로펜에 비해서 좋은 것도 있습니까? 좋은 게 별로 없죠. 근데 그걸 이제 사가지고 갖다 주면 효과가 없으니까 더 혼나지, 고통이 혼나지. 아니,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정성이 저 부족해서 내가 안 이브로펜이 맞는다고. 그리고 개보린은 타이레놀 계열이래. 개보리는요. 타일레놀 계열의 진통제도 들어있고 아세타미노펜도 들어있고 예. 이부프로펜도 그다음에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 성분이 이부프로펜은 아닌데 그 비슷한 다른 소염 다른 진통제가 게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카페인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머리 세 가지가 머리 들어있어요. 아픈데 해결하려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 애들한테도 그 해열 진통제 먹어보니까 네. 그 에드빌 계열이 좀 길게 가던데. 그런 것도 있습니까? 효과가 길던데요, 길어. 밤에 자기 전에 타이레놀을 먹이면
금방 다시 열이 올라와. 근데 에드빌을 먹이면 좀 밤에 올라이치 그냥 같은 용량으로 먹인 거 맞아요? 같은 종류 먹였어도 효과가 조금 더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용 시간은 에드빌이 됐건 타일레놀이 됐건 하루에 3번, 4번 드셔야 되거든요. 이게 한 4시간에서 6시간 간격이어가지고 사실 금방 효과가 약 자체, 성분 자체는 금방 사라지는데 근데 약이 작용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드빌 쪽은 염증 쪽도 건드리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열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감기나 이런 걸로 염증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좀 가라앉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증상 완화가 더 잘 될 수 있죠. 그러면 약사님 그냥 그 둘 중에 이브로펜 먹으면 되겠네요. 이부프로펜이네요 무조건. 근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게요. 빈속에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런 소염진 통제는 위장에 부담이 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약을 먹으면 과민 반응으로 이제 그런 소염진 통제는 뭐 두드러기 같은 게 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 완벽하게 알레르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소염진 통제 먹으면 두드러기나요? 근데 아세타미노펜 계열은 좀 덜하고. 그거는 이제 안 생기는데 그것도 이제 아세타미노펜 계열도 많이 먹으면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걸로는 문제가 안 생기고 위에도 아세타미노펜은 문제 덜해요. 그런 게 있어서. 그래요. 야. 근데 또 그것도 있던데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 같은 건 그거랑 술이랑 같이 먹으면 그거 죽는다면서요? 죽음이라고 잘못하면 죽는다고 많이 먹으면 한 번 정도는 괜찮거든요. 한 번 많이 먹는 거 괜찮아요? 많이가 아니라 한 번 예를 들어서 뭐 한 알 두 알 정도를 술 마신 다음 날 먹는다. 그건 그것 때문에 괜찮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한 10알쯤 먹으면 매일같이 술을 드시는 분이 매일같이 아세타미노펜도 막 하루에 3번 4번씩을 먹으면 그런 경우는 실제로 간에 간 손상. 문제가 생겨요. 그건 이제 사실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아세타미노펜을 먹게 되면요, 이게 평상시에 안 생길 독성 물질이 생겨요. 그래서 일단 그거 피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술 마시고 나가지고 소염진 통제는 사실은 뭐 숙취 증상 완화하는 데는 약간 도움은 돼요. 술 마시고 나서 이렇게 머리 아프고 하니까 머리 아픈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몸살 기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라앉히는데 소염진 통제 도움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술 마신 다음날 그걸 드시게 되면 위장 점막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이제 위장 점막 출혈 부작용이 더 증폭돼서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저처럼 그런 소염진 통제 먹으면 좀 과민한 분들은 두드러기 같은 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술 마신 다음에는 더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술 마시고 나서 그거 먹었다가 막 그 안면 부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눈두덩이가 탱탱 붓는다든지 입술이 막 이렇게 탱탱 붓는다든지 그래서 또 이제 병원 가야 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요. 그래서 술 마시고 나서 머리 아플 때는 사실 그냥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약을 안 드셔야 술을 다시 좀 과음을 안 하게 되긴 하죠. 요즘 나오는 이런 중요한 거를 왜 알려준 사람이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우고 수능에서 물어봐야지. 내 말이. 왜 애꿎은 개구리나 해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뭐 예를 들면 대학교에서라도 좀 가르쳐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고졸은 아무 약이나 먹고 죽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왜 그렇게 대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어릴 때 가르쳐야지. 세상에. 근데 이런 것들을 교육을 그동안에 사실 잘 안 했던 거는 저는 어떤 것도 있다고 생각하냐면 이제까지는 의사 약사가 자기들의 어떤 지식, 이제 지식의 쏠림, 그러니까 편향돼 있는 뭐 이렇게 힘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게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게 많고, 저기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야 이제 그걸 가지고 권위를 내세울 수 있으니까. 그렇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희도 그래서 뭐 또 고등학교 때 무슨 천문학, 경제학 이런 거 가르치는 거 반대입니다. 언더스탠딩에서 배워야지. 그걸 학교에서 배우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고. 근데 사실 이제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진짜 의사 약사가 자기 밥그릇을 지키려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가 제일 심해요. 제일 심해요? 네, 그 제일 심한 다른 데는 좀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 제일 안 가르쳐 주는 게 심한 게 뭐냐면요. 이제 요즘에 조금 바뀌고 있지만 예전에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보시면 타일레놀 검색한 분이 그 건수가요 100만 건을 넘어선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번 이상을 타일레놀 찾아서 봤다는 얘기예요. 의약품 정보를. 그런데 그 타일레놀 의약품 정보가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전문가 버전이 올라가 있어. 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게. 네. 거기에 그 용어를요. 어. 그 중에 어려운 거 빼가지고 약사한테 물어보거나 의사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거기에 그걸 적어 놓은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읽지 마. 너나 이거 몰라야지 우리가 돈을 벌지. 읽지 마. 이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근데 그거를 못 바꾸는 이유는 사실은 공무원 마인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의약품 설명서 보면 야 뭐가 이렇게 쓸데없는 정보가 많아 할 정도로 너무 맞습니다. 빽빽하게 다 있어요. 맞습니다. 네. 조만한 글씨로. 근데 그게 안 바뀌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이거는 공무원이 일을 했구나 하는 느낌도 약간 들어요. 진짜 문제지. 그럼. 진짜 문제야. 금융상품 광고할 때도 뭐 이 상품은 뭐 원금 손실에 뭐가 있으면 뭐 이거 그거랑 똑같지 뭐. 그거 뭐 이제 조금 좋아져가지고요. 예. 이제 뭐 약학정보원 이런 데 가셔가지고 의약품 검색해보시면 예. 거기에 약의 전문가 정보가 쫙 나와 있으면 예. 뭐 복약 안내문 이렇게 누르면 거긴 좀 쉽게 그림도 약간 나오고 하는 게 버전이 올라가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제가 약사지만 약학정보원 사이트 자체가 구려요. 예? 딱 들어가 보면 구려. 정말 다시 들어가 보고 싶지가 않겠다. 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이트가. 그거는 이제 돈을 안 들여서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참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야,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은 네. 약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예. 진짜 너무 돈을 안 써도 안 쓴다 이쪽에. 사이트가 진짜 들어가 보시면 심지어 뭐 이렇게 아이폰에서 사파리 브라우저 들어가잖아요. 모바일 버전에 있는 점지 뜨질 않아요. 아이고야. PC 버전으로 봐야 돼요. 아이고야. 그러면 진짜 무식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우리 약과 관련된 상식 중에 네. 저도 약을 먹으면 속이 아파서 되게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유랑 먹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옛말에 너 우유랑 먹으면 약효 떨어진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우유랑 먹으면 약효 떨어진다고 우유랑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네. 그게 맞습니까? 틀리죠. 정확히 틀린 얘기죠. 그게 진짜 이제 틀린 얘기예요? 그거를 진짜 그렇게 억울하다. 믿고 계신 분들이 예. 그토록 많은 이유는 뭐냐면요. 저도 방송에 이제 출연할 때 방송 작가님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는 반드시 중학생 수준으로 중학생보다 더 쉽게 얘기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약을 우유랑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그게 약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 중학교 버전이에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거는 모든 약을 그냥 똑같은 약처럼 간주를 하는 거예요. 일부 약은 일부 약은 우유랑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어떤 약이? 예를 들면? 일부 약, 그 대표적인 게 한 두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요. 변비약 중에서 장용정으로 코팅되어 있는 약, 둘콜락스 같은 약. 예? 그러니까 둘콜락스 같은 거는 이제 비사코딜이라고 하는 변비약이 거기 들어있는데요. 예? 이게 위에서 녹으면 안 되잖아요. 장에서 녹게 코팅을 해놨어요. 네. 예? 그런데 우유랑 같이 마시면 알약이 위에 들어갔을 때 여기 장인 줄 알고 거기서 녹아버려요. 그러면 왜요? 우유를 보면 헷갈려요? 우유 때문에 이게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그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산성에서는 녹지 마 했는데 그렇죠. 우유 때문에 위산이 중화돼서 알약이 뭐 이렇게 똑똑한 알약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가 녹아버린다. 위에서 녹아버리면 네. 효과를 못 보는구나. 효과를 보긴 보죠. 네. 그런데 장에 내려가서 효과를 볼 거 위에서부터 보니까 위가 막 이제 쥐어짜고 막 위가 아픈 거죠. 장 운동을 촉진시켜야 되는데. 그러네. 위 운동을 촉진시켜 버리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소염진 통제도 가끔가다 이렇게 그럼 장용정 소화 안 코팅하는 될 게 때는 있어요. 둘코락스를 우유랑 같이 먹으면 소화가 잘 되겠네요. 위 운동을 촉진시키니까. 그런 촉진은 안 해요. 좀 달라요? 그런데 강약 중강약이 좀 그런 다르니까 느낌이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변비약이기 때문에 예? 나 해봐야지. 그 위장을 자극하는 거여가지고 실제로 제약회사 대표였던 제 친구가 예. 우유랑 같이 먹었다가 이거 그럴 일이 아니구나라고 이렇게 저한테 제보를 해줬으니까 실험하지 알겠습니다. 마십시오. 네. 근데 그게 있고 또 한 가지는 항생제 중에서 어떤 항생제는 예. 우유랑 함께 이걸 드시면 우유 속에는 이제 칼슘 같은 미네랄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예? 그 미네랄하고 항생제가 둘이 결합해요? 짝짝꿍을 해가지고 예. 결합을 해서 장으로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 게 있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그냥 그 얘기만 하면 되잖아요, 방송에서. 그렇죠. 우유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이 있으니까 그 있다. 약만 주의하십시오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중학생 수준으로 하다 보면 이제 예전에는 우유랑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진짜 몰랐어.
아까 말씀하셨던 소염진 통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우유랑 같이 먹으면 좋지. 그럼 예를 들면 빈속에 네. 머리 아파가지고 먹어야 되겠는데 집에 소염진 통제밖에 우유랑 같이 드시면 괜찮아요? 훨씬 나아요. 아. 그 심지어 그거는 뭐 미국이나 캐나다 약국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권장 사항이에요? 우유랑 같이 먹어라. 이거 빈속을 먹어야 될 때는. 우유 없으면 요거트라도 같이 먹어라. 네. 그런데 우유를 만약에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이다. 두유랑 같이 먹어도 되죠. 그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닌데 야. 우리는 이제까지 어떤 그 의약품 정보에 대한 거를 방송이라는 데서 얘기를 할 때 완전히 무슨 우매한 국민을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니까 야. 나 진짜 그 알겠습니다. 의문이 풀렸네. 저는 왜냐하면 제가 우유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 몰래 막 먹었거든. 먹지 말라 그러는데 약간 떨어지. 괜찮을 것 같아. 그 약간 죄책감을 가지면서 먹었단 말이에요. 괜찮은 전혀 아니죠. 거였네. 네. 그러니까 약 중에서 그런 식으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대다수가 아니고 소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또 뭐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긴 하지만요. 지나치게 또 조심해야 될 때 조심 안 하고 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약과 약들이 네, 충돌해서 약과 약의 상호작용. 이 약과 약의 상호작용 중에는 정말로 치사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드시는 약에는 그런 걱정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어떤 거를 이제 약국에 들고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냐면 내가 먹는 약이 한 보따리다. 이거 상호작용이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보면 정말 한 보따리를 가져오셔서 10가지가 앞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약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전부 건강기능식품. 칼슘, 마그네슘, 수해, 리베붕탄, 질산플레, 남아알규, 인왕염화를 드시는구나. 그러니까 원소 주기율표대로. 이게 사실 건강기능식품도 약하고 상호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 신경 써야 되는 게 없는데 그리고 또 약에 대한 어떤 상호작용도요. 매년 그렇게 틀린 기사를 쓰는 분들이 기자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네. 자료화면에 보시면 네. 오늘 요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집중. 네. 감기약하고 주스하고 상극이다 이런 뉴스가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 매년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감기약 먹어야 난 되는 이런 시즌에. 것도 몰랐어. 네. 근데 애초에 이거는 뉴스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감기약하고 주스하고 상극인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나라 다른 나라에는 있어요? 나라는 그런 게 다른 있습니까? 나라도 없어요. 이거는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약 성분 하나구의 문제를 일반화해 하는 거예요? 오려요. 감기약 중에서 주스하고 상극인 게 있는 게 아니고 알레르기 비염약 중에 알레그라라는 약이 있습니다. 알레그라. 네, 알레그라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이 팩소페나딘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그냥 뭐 괜히 이름 기니까 네. 알레그라의 그 성분은 자몽 주스,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랑 함께 드시면 그 주스에 있는 산 성분 때문에 흡수가 덜 돼요. 약효가 떨어지는구나. 약이 떨어져. 그래서 심지어 한 70%가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약을 한 알 먹었는데 뭐 0.3알, 한 알 이렇게 먹은 거밖에 효과 안 나는 거죠. 예. 근데 위산은 괜찮다고요, 또? 뭐 위산하고는 관계 없어요. 위산이 아니고 과일의 과일산? 유기산 그런 과일의 신맛 나는 성분. 그래서 그거랑 상극이라기보다 뭐냐면 저도 그 약을 먹는데요. 제가 그 약을 먹을 때 실수로 예를 들어서 오렌지 주스랑 먹는다. 그러면 제가 무슨 해를 입는 건 아닌데 하나 더 효과가 없. 돈이 아깝죠. 약효가 하나를 먹는데 떨어지니까. 반알도 안 되니까. 그렇지. 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가 한 명이 기사를 잘못 쓰는 거예요. 베껴 쓰는구나 기자들이 네. 또 상극 이러면서. 알레르기 비염약에도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고 감기약에도 항히스타민제 들어있는데 대체로 이렇게 종류가 달라요. 감기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제는 좀 졸음 유발하는 1세대고 알레르기 비염약이 들어있는 건 알레그라 같은 건 심지어 안 졸린 거거든요. 2세대, 3세대 항히스타민제 들어있는데 그거는 주스랑 누군가가 이거는 다 항히스타민제니까 똑같겠지. 그래서 주스랑 감기약 같이 먹으면 효과 없다. 기사를 한 명이 써요. 그러면 이제 환절기 때 되면 감기약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러면 감기약 주스와 상극 기사를 쓰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포털에 메인에 떠요. 실제로 저런 게. 이게 포털 메인에 떠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캡처하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요 방송 듣고 있는 네.
델몬트, 선크스트 인간적으로 광고합시다. 언더스탠딩에. 알겠습니다. 야, 괜찮답니다. 양 얘기 이거 배울 게 너무 많네. 다음에 와서도 또 더 아직도 네. 우리 배울 거 많죠 지금. 엄청 많아요. 오늘 네. 준비한 것도 못하기 엄청 많아. 네. 전 국민이 약사가 되는 그날까지 예. 해보겠습니다. 정재훈 약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도 물러가고. 아 뿌듯해. 왜? 약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유랑 같이 먹어도 된다는 거에 너무 네. 좋습니다. 어. 약에 대해서 조금만 좀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디 가서 이거 아는 척하기도 매우 좋으니까 다음에 정재훈 약사님 또 모실 테니까 다음에 네. 또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는 물러갑니다.